보안 업무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생기부 중심 사례. 요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사라고 해서 캔바와 브루로 학교 행사 영상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생기부 중심 사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환에서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요. 챗GPT, 그리고 겟GPT, 그리고 클리포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보시면서 교환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환은 기본 기초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요 네, 이 페이지인데요. 생성형 AI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성형 AI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페이지에서는 생성형 AI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두었고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해서 이렇게 할루시네이션 현상, 그리고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디지털 소양과 연관지어서 학생들이 직접 활용을 해보고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네, 생성형 AI를 통해서 받은 내용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닌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메일이라는 내용의 주포의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김여사가 네, 모친 여러 편지를 가지 생성형 AI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다른 생성형 AI들을 사용하시는데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맥락, 페르소나, 예시, 포맷, 어조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필수 요소는 가로에 필수라고 적혀 있고, 권장 요소 3가지, 그리고 선택 요소 3가지까지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할 때는 요구사항이 구체적일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고, 질문이 예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듀테크를 수업에 좋은 활동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 중학교 3학년 정보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활동 예시를 3가지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실수록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결과값이 개선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프롬프트는 이렇게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줘. 뭐, 날짜, 장소, 활동 내용, 준비물 같은 것을 포함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 톤 수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조금 더 톤을 감동적이고 부드러운 말투로 써줘라고 요구를 하면 이렇게 개선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요구사항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맥락을 포함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생성하기 위해서 문장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네, 맥락을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맥락을 표현하면 된다, 포함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피드백을 요청할 때의 맥락, 그리고 넘어와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페르소나 포함해서 작성하기에서는 페르소나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인지 GPT에게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이거를 포함시키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교무 실무자로서 회의록 정리 예시, 그리고 진로 상담 교사로서 자기소개 피드백, 그리고 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프롬프트 예시를 하단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포함해서 작성하기에서는 예시를 몇 가지 상황을 드렸는데요. 그 생활기록부 문장 생성 예시, 그리고 가정통신문 작성 예시, 그리고 학생 자기소개서 피드백 요청 예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포맷, 구성 요소 중에서 포맷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가정통신문,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오면 네, 그래서 가정통신문에 대해서 포맷을 포함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었을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생기부 문장 생성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예시는 하단과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안 요약이고 프롬프트 예시를 하단과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구성 요소로 넘어와서 어조와 관련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성 요소인데 이렇게 따뜻하고 감성적인 어조로 써줘라고 하면 그에 맞는 어조를 써준다. 그리고 격식 있고 공손한 어조를 채택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어조를 써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 요청을 할 때 한꺼번에 여러 개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요구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챗GPT를 실습하는 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면 실습 미션을 드리고 있어서 여기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미션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별 프롬프트를 함께 작성을 해보실 텐데, 우선 첫 번째 상황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는데 에버랜드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를 가는데 이때의 가정통신문 프롬프트 작성하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6가지 구성 요소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면서 결과값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만 포함하기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하단의 예시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에 추가하여 맥락까지 함께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요 날짜에 에버랜드를 간다라는 맥락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넘어와서 3단계로 넘어왔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세 가지 요소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맥락, 페르소나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그 세 가지를 넣었을 때의 프롬프트 예시는 하단과 같은데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작성을 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예시 요소까지 추가를 해서 총 4가지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 4가지 요소를 포함했을 때의 프롬프트는 하단과 같습니다. 5단계입니다. 5단계에서는 포맷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포맷은 제목, 인사말, 활동 개요, 그리고 마무리 인사 순서로 구성을 해줘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계로 넘어와서 어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조는 공손하고 따뜻하게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6가지 상황을 비교를 하시면서 결과값이 개선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롬프트 작성법까지 지금까지 봤는데요. 이번에는 GPT 탐색이라고 해서 저희 GPT 화면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왼쪽에 GPT 탐색이라고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두었는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GPT 탐색에서는 이렇게 여러 툴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GPT 탐색이 어떤 기능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 GPT 탐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해 두었고요. 그리고 네, GPT 탐색의 특징을 세 가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GPT 탐색 중에서 기능 중에 하나, 툴 중에 하나가 요 커리어 해커 프롬프트 생성기라는 것을 잘 쓰고 있어서 요거를 예시로 하나 넣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주는 생성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어려우니까 요거를 통해서 생성을 한 뒤에 결과값을 다시 GPT에 넣으면 훨씬 더 질 높은 답변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다음 페이지인 39페이지에 넣어 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사진은 커리어 프롬프트 해커에 넣은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으로 에버랜드를 가는데 학부모님들께 보낼 가정통신문을 작성하고 싶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프롬프트 설계 결과라고 해서 하단과 같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과 같은 프롬프트를 GPT에게 넣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최종 프롬프트 한국어 버전을 GPT에게 넣었을 때 다음 페이지인 40페이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이렇게 답변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챗 GPT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겟GPT인데요. 이렇게 겟GPT에서는 엑셀 생기부를 함께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엑셀 생기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넣어 두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겟GPT 엑셀 생기부 버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기능으로 따로 저장이 필요가 없고 스프레드시트 수식 등 따로,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수식에는 따로 복잡한 편집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작성을 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활동부터 생기부 항목 추가하기부터인데요. 그래서 이 생기부 항목 추가하기부터 원하는 글자 수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넘어와서 학급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학급 뭐 개수에 맞는 스프레드시트 개수를 생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학생의 특성을 작성을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리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만약에 이 생성된 결과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희 챗GPT에서 했던 거와 같이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된다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Z를 누르면 되돌리기 또 삭제하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겟GPT도 아까 챗GPT와 했던 거와 같이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씩 페이지 보시면서 단계별로 따라오시면서 실습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교과 세트, 지금부터 그 생기부에 들어가는 실제 항목들을 함께 작성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교과 세특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과 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상단의 그 사진과 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하단의 내용과 같이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요청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 주었을 때, 추가 요청으로 이렇게 글자 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는 방법은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처럼 AI에게 요청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학생들에게 관찰되는 특성만 단순히 나열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에서는 구체적으로 활동 위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네, 작성 사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작성 예시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의 생기부 내용이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파트에서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학생의 특성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하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클리포 실습인데요. 네. 클리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클리포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30크레딧씩 무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되고, 유료 계정 같은 경우에는 200크레딧씩 충전이 된다. 그리고 뭐 한 학교당 5개 이상의 유료 계정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기능인 이 AI 리포트 기능을 활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윤미향 부장님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클리포 접속 방법인데요. 검색 포털에 클리포를 검색하고 후에 접속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때 이렇게 선생님으로 회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셔서 선생님 로그인, 학생 로그인이 있는데 선생님 로그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리포는 교사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교사 인증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인증 진행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보시면 교사 인증 진행을 클릭을 하셨을 때, 인증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인 학교에 해당하는 재직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나이스 캡처 화면으로 가능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이 완료된 페이지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처음 설정을 하실 때 교과 선택을 하셔야지 그 교과에 해당하는 성취 기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선택을 내 정보 수정에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학생 정보, 네, 캡처 보는 슬라이드에 꽉 차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정 부분에서도 어, 학생을 처음에 등록을 해야지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설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에 클리포에 가입을 해서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후기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탭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서 함께 클리포를 활용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와서 클리포를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수업 만들기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만들기 안에서 세트를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뒤에 수업을 구성을 하실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가 제공하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평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 과제 PDF를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셨으면 PDF 자료를 업로드를 하셨을 때 이거를 자동 채점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 채점을 했을 때 이에 맞는 채점 근거, 그리고 채점 결과, 그리고 피드백까지 자동 제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평가가 다 끝났으면 이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세트, 초안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수정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단에서 90페이지에서 보셨던 거는 과 세트,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9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별로 키워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이렇게 생기부 초안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 AI 어시스턴트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개의 계정이 있어야지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선생님들 중에서 유료 계정이 5개가 결제되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임을 말씀을 드리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평가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그 개별 학생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해주고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또는 PDF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클리포 연수를 진행하시다 보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양식이 클리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화면 페이지에서 네, 서브 제목 슬라이드 네, 설명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확인을 하시면 첫 번째 홈 화면에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사진을 이렇게 간단하게 첨부를 해 두었으니 요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다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 작성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캔바 그리고 브루로 행사 영상을 만드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캔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 활동 그리고 브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습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바와 브루를 함께 활용하셔서 행사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캔바 EME 실습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서는 캔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캔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캔바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자료를 제작하실 수 있다. 하단에 보시면 수업 자료를 제작하실 때 AI 기능을 활용하셔서 자동 텍스트 요약이라든지 이미지 생성 기능이라든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능을 함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6페이지부터는 AI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음성 생성입니다. 네, 음성 생성에 대해서 방법을 이렇게 사진으로 첨부해 두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업 자료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캔바에 넣어서 클릭 한 번으로 퀴즈를 출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사진과 같이 따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사진과 같이 본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퀴즈 생성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두 번째 사진과 같이 퀴즈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퀴즈는 세 번째 사진과 같이 편집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넘어와서 세 번째 방법, AI 활용 방법인데요. 맞춤형 프롬프트입니다. 어떤 내용을 캔바에서 생성형 AI로 제작을 하셨을 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까 챗GPT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프롬프트를 추가로 제공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다, 결과값을 개선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와서 어조 변경입니다. 사용자가 미리 어조를 설정을 해주면,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하셨을 때, 그 설정해 두신 어조에 맞게 글을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본문이고, 10페이지가 어조 변경을 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AI 활용 방법인데요. 복스나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모든 템플릿에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매직라이트 기능으로 글을 자동 생성 가능하신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매직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글을 생성한 결과값입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입니다. 활용 방안인데, 두 번째 활용 방안은 학생 프로젝트 또는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나 아니면 슬라이드 발표를 통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조별 과제도 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용 방안으로 교내 행사 및 홍보물 제작까지 넣어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용 계정 가입 절차인데요. 어, 선생님들께서 어, 교육용 계정으로 인증을 해주셔야지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정 가입 절차를 안내를 해주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팀원 초대 방안입니다. 학생들을 추가하셔서 함께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 초대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팀원 초대 방법이고요. 네, 18페이지는 팀원을 초대한 뒤에 사용 권한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사용 권한에 들어오시게 되면 학생들 교사들 또는 관리자, 이렇게 팀원 범위 따라서 어떤 역할을 액세스 허용을 해주실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설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네.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는 캔바에서 새로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캔바에 들어와 있는 AI 기능을 앞서서 매직 라이트나 아니면 어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AI 기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화면에 이렇게 접속을 하셨을 때 사진과 같이 디자인 그리고 템플릿 캔바 AI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세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바 AI를 활용하실 수 있는 활용 예시로는 네, 이렇게 포스터 제작이 가능하고요. 제가 하단의 글과 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네, 포스터를 이렇게 네 가지를 생성을 해 주었고 마음에 드는 포스터를 하나 선택을 해서 편집기에서 편집을 하거나 또는 해상도를 높여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편집기를 열었을 때 이렇게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 배경 제거 또는 사진 편집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캔바 AI 기능 중에 하나인데 페이지 크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과 같이 페이지 크기 조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페이지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편집기에서 편집을 해서 포스터를 첫 번째, 24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던 이 포스터를 26페이지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와서 매직 라이트 기능인데요.
아까 교환 초반에 이용하셨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서는 예시로 프롬프트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제곱근에 대한 수업을 할 건데 이야기를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2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과 같이 내용을 생성을 해 주었다라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생성된 내용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글씨나 아니면 생성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제시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생성된 내용은 이렇게 30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31페이지로 넘어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성된 문서는 자유롭게 편집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을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직 미디어 기능인데 매직 미디어 기능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을 때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숲속 위의 나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고양이를 그려줘라는 프롬프트에 3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과 같이 네 가지 그림을 그려주었고, 이 그림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편집기 또는 해상도 높이기를 통해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바 AI 기능에서 하실 수 있는 네, 마지막인데요. 코드 생성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생성은 저희가 프롬프트로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지 제시를 주었을 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이 코드에 따른 그 요구한 것을 만들어 주는데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3D 가상 화면이라든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넣어 두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행성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행성을 탐색할 수 있는 이렇게 360도로 행성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코드 생성 기능을 통해서 생성을 했는데요. 정보교과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에서 수업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보실 만한 게임을 캔바 AI를 통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하단의 그림과 같이 제시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and, or, not, 기본 논리 게이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어줘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 5분 내외로 걸리고요. 그래서 코드 700개, 약 700개를 생성을 해서 39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과 같이 게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nd, or, not gate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가 프롬프트에 한 것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용하기 좋은, 접하기 쉬운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상황이 and 게이트에 해당하는 건지, or인지, not인지 그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안을 고르면 되는 게임이고요. 네. 이렇게 틀리면 틀렸다고 알려주고, 맞는 답안을 제출했을 때는 정답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 AI의 생긴 기능 세 번째 코드 생성을 말씀드렸고요. 넘어와서, 어, 어, 네. 그리고 40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요 게임은 프레젠테이션에 가지고 오셔서 편집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업 자료에 추가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에 게시 또는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는 이미지 편집에 대한 내용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을 클릭했을 때 상단에 편집, 그리고 배경 제거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례는 배경 제거하기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곰돌이 사진을 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이 배경을 제거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해상도 개선하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해상도 개선하기인데 편집 그리고 이미지 업스케일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례인데요. 4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 사진을 이미지 업스케일러에 넣었을 때 이렇게 왼쪽은 해상도 높이기를 하기 전의 사진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해상도를 높이고 난 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건 삭제하기 사례입니다. 그래서 물건 삭제하기 기능도 마찬가지로 편집 그리고 매직 이레이저에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고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제시해주고 보시면 브러쉬, 클릭, 전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는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브러쉬 칠로 하시면 되고 클릭은 하시면 사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고 싶은, 편집하고 싶은 그 사물을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삭제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어, 어,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화병이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물건 대체하기입니다. 물건 대체하기는 편집, 그리고 매직 에디트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네. 보시면, 앞서 제시되어 있는 이 사진과 같은 사진을 이용을 했는데요. 화병을, 제가 넣은 프롬프트는 곰인형으로 바꿔줘 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을 선택을 하고, 곰인형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네, 우측에 있는 사진과 같이 곰인형으로 바꿔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텍스트 변경인데요. 그림에 사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면 이 텍스트를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편집, 텍스트 추출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본 사진이고, 이것을 텍스트 변경으로 했을 때, 코리아를 myself로 변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사진 색상 변경하기인데요. 편집에, 요 해바라기 꽃 모양의 컬러라이즈를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변경한 뒤의 모습은 우측에 제시되어 있는 사진과 같습니다. 네, 넘어와서 일곱 번째 기능은 배경 생성하기 기능입니다. 이 배경 생성하기 기능은 원래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사진에 있어서 배경을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편집, 그리고 선글라스가 그려져 있는 이 배경 생성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57페이지에는 예시 자료를 넣어 두었는데요. 배경 생성하기를 클릭을 하신 뒤에 제가 프롬프트를 개나리꽃이 만개한 들판을 그려줘 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 곰돌이 인형 사진을 네, 59페이지에 제시된 것과 같이 뒤에 개나리꽃이 그려진 배경을 생성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 번째 기능입니다. 물건 위치 옮기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편집에 매직 그래브라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물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활성화된 물건을 위치를 옮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원본 사진이고 오른쪽이 물병의 위치를 변경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지 크기 조정 기능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64페이지부터는 학교에서 직접 캔바를 이용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페이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조별 과제를 할당을 해주어서 학생들이 조별 프로젝트로 캔바로 자료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습지, 웹사이트, 그리고 동아리 활동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지에 보면 네, 학습지. 그래서 학습지 또는 웹사이트 또는 동아리 활동 보고서를 제작하실 수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동료평가와 포스터를 제작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는 캔바에서 자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추천 기능을 몇 가지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액세스 수준 변경, 그리고 다운로드 후 파일 형식 변경, 그리고 과제 할당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액세스 수준을 변경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서 형식을 PPT 외에도 뭐 MP4라든지 PDF라든지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할당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70페이지인데요. 앞서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중요 사항이라서 한 번 더 넣어두었습니다. 팀원을 초대를 했을 때 사진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캔바를 활용한 첫 번째 활동입니다. 72페이지부터는 자기소개 자료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자기소개 자료를 제작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소개 작성 내용에 대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사진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액자에 사진을 넣기 위해서 액자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요소, 프레임, 모두 보기, 그리고 액자 선택,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이나 그리드, 그리고 목업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사진이 삽입된 사례, 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에 두 번째 제시되어 있는 이 연예인 사진을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삽입된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5페이지로 넘어오면 75페이지에서는 캔바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기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기는 요소, 그리고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스타일이나 비율을 선택하신 뒤에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예시는 76페이지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작성을 했을 때, 두 번째 사진과 같이 네 가지 결과물이 나고, 마음에 드시지 않는다면 다시 생성하기나 돌아가기를 통해서 스타일을 재지정하실 수도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은 어,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에 삽입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7페이지부터는 캔바에도 많은 앱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앱 사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사진 제작 활동이기 때문에 사진 관련 앱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뭐 이미지 드리머라든지 피플 메이커라든지 3D 아티스트, 뭐 캐리커처 메이커 이런 사진 관련 앱들을 제시를 해두었고 어, 앱들을 이용하시다 보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어플들도 있고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가 없는 앱들도 있는데 77페이지, 8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앱들은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9페이지부터는 캔바에 되게 다양한 앱들이 들어와 있어서 좀 유용하게 활용하실 만한 앱들을 몇 가지 넣어두었습니다. 79페이지, 그리고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총 4페이지를 통해서 앱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앱들 외에도 이용해 보실 만한 것들이 있다면 교환에 추가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루로
넘어와서 프로로 영상 제작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볼 활동은 텍스트를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이 활동을 해보기에 앞서서 브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페이지고요. 그래서 브루는 뭐 인工지능 기반으로 영상 편집이나 자막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텍스트, 클릭만으로도 텍스트 편집이 빠르고 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 내 활용 예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브루는 캔바와 다르게 웹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운로드를 하셔서 하셔야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까지 구독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87페이지로 넘어와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는 뭐 음성 분석 시간이라든지 AI 목소리 글자 수라든지 번역 글자 수 그리고 생성하실 수 있는 AI 이미지 개수 등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부터는 AI로 비디오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쇼츠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실 때는 각자 원하시는 주제에 맞춰서 쇼츠 영상을 제작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작을 해볼 건데 89페이지에 보시면 홈 화면이 이렇게 있고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셨을 때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 사진과 같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 그리고 모바일에서 미디어 불러오기는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볼 활동은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과 같이 유튜브나 쇼츠 영상, 인스타그램, 정방향, 그리고 클래식 영상 이렇게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볼 활동은 쇼츠 영상 제작하기이기 때문에 쇼츠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클릭을 해주셨을 때 자막 길이, 위치, 그리고 자동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삽입을 할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넘어와서 비디오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정을 하신 스타일에 맞게 비디오가 제작이 되는데요. 네, 요 지정하신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우측에 보시면 편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AI 목소리는, 이 영상에 해당하는 자막을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다 AI 캐릭터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료 버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캐릭터와 무료 버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캐릭터가 일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내 목소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의 목소리를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해서 그 AI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넘어와서 94페이지부터는 실제 사례들을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로봇 청소기 이용법 튜토리얼 영상 제작이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제시된 것과 같이 넣어 보았고, 그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상단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과 같이 대본을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면 대본이 생성되다가 말았습니다. 염두에 두면 로봇 청소기를 최대한까지만 생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어쓰기 버튼을 활성화하시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생성 중이고 네, 시간이 지난 뒤에 영상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사진에 제시된 것과 같이 대본을 편집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면
음표 표시가 있는데요. 이 음표 표시를 클릭을 해보시면 적용 범위 변경, 볼륨 조절, 페이드 인, 아웃, 그리고 음원 자르기, 루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까지 있습니다. 요 음표 모양은 음악이나 오디오 트랙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제시되어 있는 적용 범위 변경부터 삭제까지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혜란이란 캐릭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의 그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넘어와서 보시면 텍스트 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쪽에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우선 위쪽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자막 편집 입력창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위쪽에 제시되어 있는 글과 같이 자막이 나올 거기 때문에 편집이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텍스트 칸에서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텍스트 칸은 실제 자막 출력 상태를 보여주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로 넘어와서는 영상 그 프롬프트에 따라서 글을 생성을 하고 그 글에 따라서 영상을 제작했을 때 로봇 청소기 사용법을 담은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작된 영상을 이렇게 넣어 보았고요. 네, 영상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부터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금 보셨던 것과 같이 제작을 하시면 되고, 104페이지에 보면 102페이지, 103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프롬프트를 통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이제 캔바와 브루 모두 다 활동을 해보셨으니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하셔서 행사 영상을 만드는 활동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행사 영상 만들기 활동을 실습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함께 실습하시면서 연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네, 대략적인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캔바로 홍보 영상에 들어갈 내용을 제작한 뒤에 그리고 이 제작 내용을 MP4로 변환하거나 또는 PDF로 변환한 다음에 이것을 브루로 넣어서 편집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작을 우선 하셔야 되니까,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들어가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9페이지부터는 보시면 캔바로 제작한 자료를, 그 행사 홍보 영상 자료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학교 축제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작이 다 되었다면, 네. 요 제작된 자료는 캔바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때 파일 형식을 변경을 하셔서 브루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실 때 PDF나 MP4의 형태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브루에 접속하셔서 PDF로 하셨을 때는 슬라이드로 비디오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고 MP4로 다운로드 형식을 지정을 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PC에서 미디어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부터는 PDF 파일을 넣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뭐 컷별 자막을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네, 홍보 영상이 네, 이렇게 제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